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오늘은 충북 선관위 등 9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본투표 당일 중앙선관위가 과연 어떤 지시를 내렸고 도, 시, 군 선관위는 무엇을 이행했는지 등을 집중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오늘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달 23일 중앙선관위 등에 대한 압수수색 후 투표 통계 조작 의심 정황이 포착된 일부 지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조작한 정황도 발견하셨나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언론 대응 못하게 돼 있어갖고.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는 공전자 기록 위장 및 공무집행 방해. 대상은 중앙선관위와 서울시, 경기도, 충북도 선관위, 서초구, 강남구, 김포시, 의왕시, 진천군 선관위 등 9곳입니다. 합수본은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지역 투표소를 관리한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자 수 오입력을 은폐하기 위해 선거 통계 수치를 임의 수정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입력이 발생하면 상부에 보고하고 결재받아 정정해야 하지만 실무자가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허위 입력해 통계를 조작했다는 겁니다. 지난 3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은 중앙선관위가 조작을 지시한 정황이라며 관련 문건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충북선관위는 본투표 당일 진천군 진천읍 제2투표소의 오전 10시 투표자 수를 실제보다 많은 501명으로 잘못 입력했다며 중앙선관위에 문의했는데 중앙선관위는 과다 입력된 만큼 다른 투표구 8곳에 분산해 수정 입력하라고 안내했다는 겁니다. 실제보다 2,000명 많게 입력된 김포시 구례동 제2투표소에도 같은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의도성과 구체성 그리고 반복성을 가지고 실행한 명백한 선거 조작 범죄이자 국민 참정권에 대한 침탈입니다. 합수본은 오늘 오전 9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충청북도 선관위에서 선거과를 중심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한 가운데 통계 조작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다각도로 수사할 전망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충북연구원에서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 직원들이 이미 받은 임금을 환수당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연구직군에서 일반직 직원들의 임금이 규정보다 과도하게 책정됐다는 문제를 제기한 게 발단이 됐는데요. 두 직군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영배 원장이 일반직 임금 환수를 포함한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연구원은 종합정책 연구 기능을 수행하는 충청북도 출연기관으로 크게 연구직과 일반직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지난 24년 말 충북연구원은 충청북도 주무부서 협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수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일반직의 호봉 상승 주기를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그런데 시행 1년 6개월이 지난 3월 연구직 노동조합이 일반직 보수 체계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개정된 보수 규정에 따라 근속연수를 반영해 호봉이 새롭게 책정됐는데 이 과정에서 일반직 직원 1명이 연구직 측이 예상했던 것보다 높은 연봉을 받게 된 겁니다. 일반직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만들어진 규정이고 규정에 따라 호봉을 책정했을 뿐 문제될 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두 직군 간 갈등이 지속되자 연구원 측은 조사위원회를 꾸려 일반직 보수 체계를 재검토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추후에 법적 책임지겠습니다. 저희 사원 후속 조치 이해합니다. 원장이 말한 후속 조치에는 일반직 연봉표 변경과 소급 적용, 이미 지급된 임금 환수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일반직 측은 이미 공식 절차를 거쳐 개정된 보수 규정을 외부 전문가의 검토 없이 소급해 적용하고 임금까지 환수한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습니다. 특히 아무리 기관장이라 해도 이미 지급된 임금을 적법 절차 없이 환수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임금을 환수하거나 삭감을 하거나 어떤 게 되려면 이 임금 지급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소송이라든지
원장이 언급한 임금 환수의 법적 근거 등을 묻기 위해 김영배 원장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개원 첫해 해외 연수를 추진하는 청주시 의회에 대해 지금은 지역 현안과 민생을 먼저 살필 때라며 해외 연수를 취소하고 예산을 반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시민연대는 최영중 전 시의원이 성범죄로 구속 송치됐고 또 다른 시의원은 민간단체 보조금 의혹까지 제기됐다며 청주시 의회는 신뢰 회복을 위한 대책이 더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원 윤리와 책임성을 어떻게 높이고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부터 시민에게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은 절기상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추입니다. 하지만 계절은 달력을 따라가지 못했는데요. 연일 35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시민들은 여전히 한여름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막바지 더위를 보내는 시민들의 하루를 이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전 10시. 아직 폭염이 절정에 다다르진 않았지만 고층 아파트 공사 현장은 이미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냉풍 조끼를 입고 얼굴까지 가렸지만 더위를 막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더 많이 쉬면서 일해야 될 것 같고 땀도 많이 나고 힘들기도 많이 힘들어서 그래서 작년보다는 좀 더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햇빛이 가장 강하게 내리쬐는 옥상입니다. 제가 이곳에 10분 남짓 서 있었는데 헬멧 안쪽으로 땀이 줄줄 흐르고 셔츠도 금세 젖어버렸습니다. 30분마다 휴식 공간에서 에어컨 바람을 쐬고 오후 2시 이후 야외 작업을 중단하는 폭염 대응 수칙으로 조금이나마 무더위를 비켜가고 있습니다. 청주에 홀로 사는 80대 김모 어르신은 그동안 여름을 에어컨 대신 선풍기로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체감온도 40도에 육박하는 날씨가 이어지자 결국 에어컨을 틀었습니다. 냉방비 부담, 건강에 대한 걱정도 있었지만 이런 폭염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줄기침 나면 여기가 찢어지는 것이 아파갖고 에어컨을 더워도 안 켰어요. 너무 더워갖고 숨을 못 쉬겠어서 키우는데. 집안의 폭염과 답답함을 피해 공원을 찾은 어르신들. 비슷한 형편끼리 이야기를 나누고 윷놀이도 하며 더위를 잊어보려 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작년보다 훨씬 더 덥죠. 아주 피곤해. 하루 보내기가 피곤해. 여기 와서 소일을 하고 일하는데 여기 오기도 재밌더라고요. 차 타고 와서 또 여기 걸어 들어와도 워낙 덥기 때문에. 일찍 찾아와 오래 이어지는 폭염이 모두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CJB 이환입니다. 입추엔 오늘도 도내 전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괴산 칠성과 제천, 수산이 38.3도, 청주는 38.2도까지 올랐습니다. 청주와 증평, 충주에는 열대야 주의보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 누적 환자는 3명 더 발생해 116명으로 집계됐고 가축 피해도 속출해 닭과 오리 등 3만 7천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충청북도와 11개 시군은 온열 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등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불볕 더위가 연일 기승을 부리는 이런 날씨에는 야외에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은 채 차를 잠시 세워놔도 온도가 금세 치솟아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차량 안이 얼마나 위험한지 실험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원방송 송승원 기자입니다. 기온이 35도에 육박했던 오후 3시. 에어컨을 20여 분 가동했던 차량을 야외 주차장에 세웠습니다. 실험 시작 당시 40도였던 대시보드 온도는 20분 뒤 57도까지 치솟았다. 30분이 지나자 53도를 가리킵니다. 촬영 장비가 과열로 작동을 멈출 정도입니다. 실험 차량 안에 있던 초콜릿과 과자입니다. 초콜릿은 완전히 녹아 이렇게 흘러내리고 과자는 살짝만 건드려도 형태가 무너집니다. 이렇게 달궈진 차량에 바로 탑승했을 경우 열사병과 호흡 곤란 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지난 1일 충북에서는 50대 여성이 폭염 속 밀폐된 차에서 휴식을 취하다 숨졌습니다. 한여름 차량 내부는 영유아와 반려동물에게 특히 위험합니다. 성인에 비해서 자기 체온에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따라서 뒷좌석이나 앞좌석에 잠시 놔두고 자리를 비우는 경우라도 이들에는 굉장히 취약하다는 점을. 보조 배터리 같은 전자제품을 차 안에 뒀다가는 폭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명피해와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안전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람 탑승하기 전에
도어의 열림을 이용해서 충분히 환기를 시키시고, 그리고 에어컨을 약 5분 이상 가동을 시켜서 가급적이면 차량 내에 그런 보조 배터리 같은 기구를 두지 않는 것이.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안팎으로 올라 무더울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 차량 이용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원뉴스 송승헌입니다. 이동석 충주시장이 화록동굴 불법 운영 문제와 관련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충주의 오랜 문제인 화록동굴 불법 운영을 언급한 글을 올린 뒤 수많은 전화를 받았는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답이 아닌 정치권 여러 루트를 통한 책임을 피하려는 시도였다며 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이 시장은 화록동굴은 개장 이후 2차례 낙석 사고와 관람객이 동굴 안에 고립되는 일도 있었다며 충주 대표 관광지라는 이유만으로 불법 영업을 눈감을 수 없다는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양성화에 방점을 뒀던 민선 8기와는 다른 기조여서 향후 시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충주시가 탄금공원 무료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오는 8일 운영합니다. 시가 도입한 자율주행 버스는 11인승 저속 전기 저상 셔틀 한 대로 일주일간 시범 운영 뒤 15일부터 매주 목요일에서 일요일 20분 간격으로 하루 총 15회 운영합니다. 노선은 탄금공원 주 무대를 출발해 연말 준공 예정인 국립충주박물관, 국립중원문화유산연구소 등 1km 구간을 순환합니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도내에서 유통된 농수산물의 방사성 물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항목이 기준에 적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검사는 대형마트와 로컬 푸드 직매장에서 많이 소비되는 품목과 학교 급식용 식재료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검사 결과 농수산물 393건에서 방사성 요오드와 세슘 모두 식품 방사능 허용 기준 이내로 나왔고 해양수산물 80건에서도 삼중수소가 모두 불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음성군 삼성면의 한 방수 시트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14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50대 남성 1명이 2도 화상을 입었으며 건물 5개 동이 전소되고 인접한 다른 공장도 일부 불에 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민 한 사람당 매달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효과로 옥천군 인구가 8개월 새 2,000명 넘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8개월간 유입 인구에서 유출 인구를 뺀 옥천군의 순유입 인구는 2,6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힘입어 7월 말 기준 옥천군의 주민등록 인구는 5만 660명으로 8개월 전보다 4.6% 증가했습니다. 청주시는 청주국제공항을 운행하는 B3번 노선버스 6대와 747번 노선버스 6대 등 총 12대의 여행용 캐리어 적재 공간을 추가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